대기업의 김민호입니다. 오늘 기업은 삼성전기인데요.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필수 부품인 MLCC에 주목해야 할 이유, 그리고 고사양 휴대폰이 점차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CC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기는 이제 스마트폰 5G, 인터넷과 자율주행, 그 다음에 또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모든 부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영역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이 MLCC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LCC란 적측 세라믹 콘덴서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MLCC는 이제 전자기기에 탑재된 반도체가 최고의 성능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유입되는 전력을 저장하는 캐피시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캐피시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압의 노이즈를 제거해 주고요. 두 번째 역할은 실시간으로 반도체 작동에 필요한 전력을 빠른 시간 내 공급해 주는 배터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동 소자인 MLCC 인덕터 칩장을 생산하는 컴포넌트 사업 부분과 카메라 모듈 통신을 생산하는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생산하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분, 이렇게 총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삼성전기 같이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전자 소자인 MLCC는 이제 전자 회로에서 전자적 신호를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이고요. 안정적인 구동을 위한 필수 담당을 하는 부품이 바로 MLC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덕터는 이제 에너지 저장과 즉각적인 에너지 방출을 해주는데 이제 직접 회로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이고요. 더 좋은 인덕터는 더 많은 자기장과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역할로 모든 회로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키지 솔루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인데요. 이게 여러 전자기기 속에 이제 선이 그려진 이 초록색 판으로 이제 다양한 전자 부품을 연결하는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기판은 전자기기의 이제 여러 기능을 이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기적으로 연결해준 우리 인체의 신경막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휴대폰의 핵심 부품인데요. 내부를 뜯어보면 이렇게 네모가 있는데 이게 모바일 메인보드에 잘 연결해 주는 것과 같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인데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글로벌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맞춤형 제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제품의 컴포넌트에는 이제 MLCC 인덕터 칩 리시스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과 PC에 사용되고 있고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 부분에는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그다음에 패키지 솔루션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광학통신 솔루션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광학통신 솔루션에는 여기 보시면 내수의 판매보다 이 카메라 모듈이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수동 소자인 MLCC와 인덕터도 수출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수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렇게 컴포넌트와 광학통신 솔루션, 패키지 솔루션을 보시면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요 실적 매출 및 영업이익을 보시면 컴포넌트 MLCC는 이번 1분기에 보시면은 10조 원, 광학통신 카메라 모듈이죠. 11조 원, 그 다음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4,28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당연히 광학통신 카메라 모듈이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했고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이전에 비해서 6.9% 상향을 했습니다. 45%의 매출액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삼성전기는 광학통신의 카메라 모듈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학통신 카메라 사업부에 보시면 고사양 카메라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거래를 보시면 2억 화소 제품 및 고화질 폴디드 중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이제 고사양 카메라에 양산을 하고 있는데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이제 해외 거래 선양 공급 확대로 매출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분기 컨센서스 이제 딱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망 및 추진 전략을 보시면 이제 기술 고도화로 차별화품의 이제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고요.
전장용 고화소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로 이제 라인업을 조금 강화해서 2분기 시장의 매출을 좀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기의 탑픽을 보실 수 있는데 MLCC 수동소자 이 가동률이 현재 24년 대비해서 이제 2분기에서 3분기는 이제 5% 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MLCC 이제 성수기에 진입함으로써 글로벌 AI양 일부 고부가 제품의 판가 상승으로 MLCC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레버리지를 통한 이제 상승 여지도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기의 이제 MLCC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 실적 관련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삼성전기의 매출액이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10조 원이고요. 예, 매출액을 보시면은 삼성전기가 LG 이노텍 다음으로 카메라 모듈을 부분에서는 이제 2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점점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순이익도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MLCC도 가지고 와봤는데 MLCC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좀 최고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8조 9천억, 10조, 그다음 올해 25년도 내년에는 이제 11조의 어느 정도 전망치를 조금 보여주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순이익도 당연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만큼 삼성전기가 이 카메라 모듈과 MLCC 이 핵심 사업들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플래그십 휴대폰 판매량 추이를 볼 텐데요. 이제 갤럭시 S24와 이제 폴더블 폰의 판매량은 아직 전작 대비 조금 아쉬운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시 이후에 이제 누적 판매량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S24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6개월 판매량이 전작 모델 대비해서 조금씩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테마 및 재료를 보시면 컴포넌트의 39%, 광학통신의 45%, 패키지 반도체의 8%로 AI 서버, 하이브리드카, 스마트폰 등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점점 상승이 되면서 점점 더 상용화가 많이 될 전망이고요. 중국의 스마트폰과 모빌리티 혁명의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의 종속회사인데요.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의 34.6%, 일반 고객인 중국의 화웨이, 오포, 비포의 중국 매출이 3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AI 스마트폰에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이제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이제 아이폰 16 출시로 인해서 AI 스마트폰 판매량의 비중이 높아질 텐데요. 그럼으로써 MLCC 용량은 일반 스마트폰에 대비 10% 이상이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AI PC는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용량의 MLCC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LCC 교역액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의 수출입액이 늘어나면서 삼성전기 MLCC 가동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연간 실적액이 2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높았는데 23년도에 조금 떨어졌죠. 하지만 MLCC의 그 어느 정도 판매 추이가 높아질 전망으로 24년도는 10조 정도의 매출액이 보여지고요. 24년도의 매출액은 이제 1분기에 2조 6천억 원, 2분기에 2조 3천억 원, 어찌됐건 간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좀 자본력도 어느 정도 빵빵하고요. 여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고 유보율 또한 높아서 어느 정도 시장의 자금력, 그다음에 이 삼성전기 자본력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삼성전기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볼 텐데요. 현재 개인의 매수세는 좀 어느 정도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은행과 기타는 매수세가 있는데 연기금, 사모펀드, 기관, 외국인은 좀 매도세가 이어지는 걸로 봐서 현재 주가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추이를 보여주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높지 않나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는 14만 원대에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고 현재 14만 원대, 14만 5천 원대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승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고요. 최고점이 17만 6,500원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주가는 실적이나 여러 방면에서 상승 모멘텀을 더 타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하락을 했고 현재 13만 원대 어느 정도 지지 영향을 보여주면서 저항을 맞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기 앞으로의 컨센서스나 그 다음에 앞으로의 매출 비중,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MLCC 광학통신 솔루션과 컴포넌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이루어지면 이제 주가의 차트 흐름도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고요. 삼성전기 오늘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